무려 25년 넘게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는 단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부동의 1위죠.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왕자가 넘어간 건데요. 새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장은 한 장의 공시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것도 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면서요. 근데 이걸 그냥 미국 가는구나 하고 넘기면 진짜 아깝습니다. 여기엔 우리 증시에 오랜 한이 걸려 있고 처음 알려진 얘기랑 실제 내용이 다른 반전까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40조짜리 승부수를 왜 가는지부터 나한테 뭐가 좋고 나쁜지까지 싹 다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공식 결정했는데요. 핵심은 규모입니다. 무려 40조 원이 넘는 달러로는 약 280억 달러를 끌어모읍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저 유명한 중국의 알리바바나 사우디 아람코의 미국 상장까지 다 제치는 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등했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그 사건,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위에 오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삼성이 무려 25년 7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시장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반응한 거죠. 그럼 도대체 ADR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거기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DR은 풀었으면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한 줄이에요. 한국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교환권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SK 하이닉스 진짜 주식은 한국에 그대로 보관해두고 미국에 있는 큰 은행이 그걸 맡아서 그 위에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역할을 맡은 게 시티은행이고요.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은 이 증서를 나스닥에서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주식 한 주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 개미들도 쉽게 사게끔 원주 한 주를 ADR 10주로, 그러니까 1대 10으로 잘게 쪼갰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는 환전이니 외화 계좌니 따질 것도 없이 평소 쓰던 증권 앱에 SKHY 이 네 글자만 치면 애플 사듯이 하이닉스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멀쩡히 한국에 잘 있던 회사가 왜 굳이 미국까지 갈까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일을 잘해도 한국 증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값을 못 받는 현상인 거예요. 숫자를 보면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AI의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에서 세계 점유율이 60%가 넘는 압도적 1위인데요.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21%로 한참 아래고요. 그런데 회사 몸값을 한번 보셨나요? 실력은 이렇게 앞서는데 정작 몸값은 한참 아래인 그 마이크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계 1등이 2등만큼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럼 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마이크론이랑 같은 미국 무대로 가서 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도전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만의 TSMC 아시죠? 이 회사가 1997년에 대만 기업 최초로 미국 뉴욕 증시에 ADR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도 TSMC는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대만 본토 주식보다 10% 넘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미국 무대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같은 ADR이라도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TSMC는 기존 주주가 들고 있던 주식을 미국에 내다 판 거라 회사 간판을 세계에 알리는 데 방점이 있었어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아예 새 주식을 찍어서 회사가 직접 40조라는 실탄까지 손에 쥐는 방식이에요. 이름도 알리고 공장 지을 돈까지 한 번에 챙기는 거죠. 우리 대기업이 나스닥에서 이렇게 큰 돈을 새로 줬다라는 건 정말 흔치 않은 도전이고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큰 돈이 필요할까요? 답은 HBM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에 미쳐 있고 그 AI의 두뇌에 들어가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HBM이거든요. 특히 AI 대장주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그 물량의 약 70%가 SK 하이닉스의 몫입니다. AI 붐의 가장 굵은 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는 셈이죠. 주문은 밀려드는데 그 양이 앞으로 몇 년치 생산 능력을 이미 넘어설 정도예요. 회사도 이 수요를 맞추려면 공장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이 40조를 어디에 쓰느냐? 공시에 전액 시설 자금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그리고 EUV 같은 최첨단 장비를 들이는데 통째로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밀려드는 AI 주문을 감당할 미래 생산 능력에 베팅하는 공격적인 실탄인 거죠. 자, 여기서 오프닝에서 예고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40조를 새 주식을 찍어서 조달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주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미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쓰면 되지 왜 굳이 새로 찍어서 내 몫을 묽게 만드느냐고 거센 항의가 있었거든요. 미국 상장을 핑계로 사실상 몰래 증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우회증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나름 사정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기존 자사주를 쓰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복잡한 지분 규제에도 걸려 있어서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새 주식을 직접 찍는 길로 간 거예요. 대신 주주들을 달래는 카드를 같이 내놨는데요. 새로 찍는 주식은 전체 2.5%로 최대한 적게 잡고 오히려 그 직전에 12조 원어치 전체 2.1%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을 사서 태워 없앴거든요. 새로 찍는 2.5%와 태워 없앤 2.1% 거의 맞먹죠. 결국 손해 아니냐는 걱정을 소각이라는 카드로 상당 부분 상쇄한 셈이에요. 그럼 일부에서 그렇게 애를 먹었던 환율엔 어떤 영향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도움은 되는데 방패까진 아닙니다. 먼저 도움되는 쪽 살펴보면요. 이번에 들어오는 달러가 280억 달러가 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국민연금이 1년 동안 해외에 쓸 달러와 맞먹을 정도예요. 이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 원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달러를 파는 물량이 나오니까 증권사에선 7월 중순부터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첫째, 이건 한 번 들어오고마는 일회성이라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인 일부에서 우리 환율 문제의 진짜 원인이 달러가 한국에 안 머무는 구조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40조는 그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잠깐 링거 한 대 놓고 가는 정도인 거죠. 둘째, 이 돈의 용도가 EUV 같은 최첨단 장비 도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회사가 당장 그 장비 값으로 네덜란드 ASML에 12조 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들어올 달러의 상당액이 결국 그렇게 다시 해외로 나가는 거죠. 셋째, 시장이 워낙 똑똑해서 이 기대를 미리 환율에 반영을 해버리면 정작 상장하는 날엔 재료 소멸로 오히려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율 방패라고 단정하기보단 잠깐 숨통을 틔워줄 변수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호탄이란 점인데요. 그동안 우리 대장주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의 벽 안에 다 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우리는 미국 가서 제값을 받겠다며 그 벽에 먼저 문을 낸 거예요. 그러자 시장에서 벌써 삼성전자도 같은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해외 투자 설명회에서 이 ADR 상장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컸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본의 메모리 회사 키옥시아도 내년에 미국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행이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SK 하이닉스 상장이 오래 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는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장일이고요. 그런데 하필 지금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AI 열풍이 이제 고점 아니냐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메타가 남는 AI 설비를 되판다는 소식만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이번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고점 논란에 부딪힐지 그걸 가늠하는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기도 한 거죠. 물론 최종 일정은 미국 당국 승인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 지갑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면과 걱정되는 면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면부터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제대로 재평가를 받으면 몸값이 확 오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상장 소식이 나오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올렸어요. 나스닥 상장 프리미엄으로 몸값을 20%더 쳐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목표가를 1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려잡은 곳도 있었죠. 월가에서 제값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숫자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미국 큰손 헤지펀드들 사이에선 벌써 이 물량을 수조 원 규모로 사들이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스피 대장주가 오르면 여기 투자한 내 계좌뿐만 아니라 내 연금이나 펀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침 이번 달엔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 상장과 실적이라는 두 호재가 같이 겹치는 셈이고요. 여기에 이번엔 빚이 아니라 새 주식으로 돈을 채운 거라 회사 곳간도 두둑해진 상황입니다. 순현금이 3배 가까이 늘면서 재무만 놓고 보면 최고 신용 등급인 트리플 A가 눈앞까지 왔죠. 반대로 걱정이 되는 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트리플 A 도장도 아직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무는 충분해졌는데 반도체 실적이 들쭉날쭉하지 않다는 걸 좀 더 증명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거든요. 더 큰 걱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간판 기업이 무게중심을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는 오히려 매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이 하나둘 미국으로 상장하러 가면 정작 우리 코스피는 빈 껍데기가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호재라기보단 우리 증시 전체엔 숙제도 함께 남기는 사안이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SK 하이닉스의 40조 원 미국 상장은
단순히 돈을 조달하는 걸 넘어서 세계 1등인데 왜 제값을 못 받나라는 오랜 한에 대한 정면 승부이기도 합니다. 새 주식을 찍는 우회증자 논란은 12조 자사주 소각으로 달랬고요. 환율에는 잠깐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지만 방패까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의미는 삼성마저 뒤따를지도 모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의 신호탄이라는 데 있고요. 결국 이번 상장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의 좋은 기업이 세계에서 제값을 받으려면 미국으로 가는 게 답일까? 아니면 우리 증시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